안녕하세요. 나은요양병원 김사부 김지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이 실제로 어떤 곳이고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잊을만 하면 언론의 충격적인 행태로 보도가 되죠. 한 명의 병원장으로서 비슷한 우리 병원에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같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사실 대다수의 간병인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환자를 돌봐요. 환자의 어떤 대소변을 치우고 또 식사를 돕는 이런 행위 자체가 환자에 대한 애정이 없이 돈만 벌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개인의 역량과 또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역할은 어떠해야 될까요? 간병인 업체에서도 매일같이 간병사 교육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의료적인 처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도 환자의 어떤 위생이나 피부 상태, 또 주변 환경, 깨끗한지, 청결한지, 또 간병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태도까지 좀 꼼꼼하게 환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환자 케어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이 또 원활히 되고 혹시 저 문제되는 간병사가 있네 하면 빨리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사에게 환자를 전적으로 맡기면 절대 안 되고 의료진의 또 확인과 관리 감독이 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종합병원에서 간병사 문제 이런 거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종합병원은 무조건 1:1 간병이고 아니면 보호자 간병이거나 환자가 또 이 간병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간병사를 알아서 구해오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병원이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간병사의 문제지 병원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보호자의 비용 부담도 조금 고려를 해서 또 절감을 해야 되고 또 고용도 원활하게 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동 간병인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 간병이 아닌 데다가 병원 직속 소속이 아닌 이런 분들이 환자를 일선에서 밀착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은 일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하루 한 약 2만 원가량 정도 되고 또 간호사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직접 간호와 간병을 둘 다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요양병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이런 간병사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요양병원에서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또 간병 문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은 회복과 요양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노인만 입원하는 병원? 이런 병원이 있을 리가 없죠.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가 입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연령층은 매우 다양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질환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 뇌경색 이게 꼭 80대에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사고로 어떤 뇌출혈이 왔다. 이런 경우는 또 20대, 30대, 40대 젊은 환자분들이 또 많아요. 또 교통사고, 골절, 어깨나 무릎에 관절경 수술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이대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종합병원은 수술을 하면 보통 뭐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퇴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정이 뭐 어떤 힐링, 회복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수술하고 며칠 후 퇴원 이런 게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났고 2주가 지났는데 몸은 여전히 아프고 증상은 남아있고 뭐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요한병원에서 그 나머지 회복기 시간을 갖게 되고 치료를 또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대와 증상의 심각한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병실도 서로 비슷한 환자들끼리 배정을 합니다.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다양한 상황과 또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퇴원하기 전에 어떤 회복기의 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호전되면 일단 뭐 집으로 바로 퇴원을 하고 이런 상황은 모두가 바라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뭐 뇌경색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데 혼자서 생활은 좀 어렵고 재활치료를 뭐 집에서 하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도 또 보호자들이 원해서 입원을 한 다음에 재활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굉장히 중증이고 와상 상태로 뭐 지속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병원에 계속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도 모실 수가 없고요. 아마 이런 중증 환자 같은 경우를 두고 죽어야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서 나간다는 말보다는 환자가 사시는 날까지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학대 병원의 잘못된 운영으로 뭐 죽어야 나온다는 말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더욱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듭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못다한 회복기 치료를 요한병원에서 이어서 합니다. 또 와상 상태 환자들은 컨디션이 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열이 나고 폐렴, 요로감염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해요. 심한 경우는 실제로 매달 항생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욕창이 심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드레싱을 하거나 또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또 매번 입원을 해서 치료를 그때마다 하기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요양병원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회복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당연히 있고 또 밤에도 환자를 지키는 의사가 있고 또 약사님이 계시고 또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많은 간호사 인력들이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 피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 단지 CT와 MRI는 법적으로 요양병원에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CT, MRI 찍어야 되는 정밀 검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종합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해서 회복의 시간을 갖거나 만성기 치료를 하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헷갈려요. 둘 다 요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차이를 잘 모르셔요.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뭔지 요양원이 뭔지 잘 그 차이점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조금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양원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주는 의사, 촉탁이라 그러죠. 촉탁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또 간호사 1인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보호, 수발, 도움, 돌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주 목적인 기관입니다. 요양원의 이런 돌봄의 이런 기능에 더해서 회복과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요양병원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그냥 병원 기능에 충실한 곳이고 요양원은 돌봄,
이것이 주가 이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급성기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태어나기 전에 회복 치료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이름보다는 뭐 회복, 만성기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다른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가격. 요양병원은 한 달 병원비에 간병을 쓰면 간병비가 붙여지는 구조입니다. 병원비는 어디를 가나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죠. 근데 간병비는 업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병원 운영이 뭐 어렵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덤핑이라고 해서 이 모든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병원들이 좀 있어요. 상식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기 어렵듯이 너무 심하게 막 저렴한 비용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료진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의료진 소개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잘 보시고 홈페이지에 이런 소개가 없는 병원은 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24시간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인데 의료진에 대한 정보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뭐 우리 환자가 뭐 내과적인 문제, 신경과적인 문제, 뭐 재활과적인 문제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런 분들은 해당 전문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 창구가 원활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 직원이 보통 따로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상담 직원을 믿고 부모님 입원을 시켰는데 병동 간호사나 주치의와는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오해를 쌓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 수간호사, 주치의 선생님, 원무과 직원 이런 등등 병원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병원과 누구든 언제든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선택을 했으면 자주 방문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보호자분들 처음 만날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방문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환자 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간병사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간호사나 주치의 선생님한테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특히 초반에는 서로 알아가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자가 대화가 좀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태이면 더 신경을 써야겠죠. 환자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듣고 또 간병사가 뭘 어떻게 챙겨주면 좋겠는지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통을 자주 해야 서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시하고 병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호자와 우리 모두는 환자를 위해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은요양병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